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7번의 사업 실패 끝에 만 40세에 마지막으로 도전한 도시락 사업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기업 스노우폭스가 되었으며 이미 5천억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그는 우리들에게 돈에 관한 핵심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다.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데를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야. 이해를 해야 돼요.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이라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틀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자, 소비 수준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살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